안녕하십니까, 홍성우 기자입니다. 오늘 연방노동부가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예상했던 것보다 일자리가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39만 개가 늘어났다라는 보고가 나왔고요. 실업률은 대신에 3.6%로 지난달과, 그러니까 4월 달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예상 밖이었는데, 원래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은 3.5% 정도로 살짝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언론들은 경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구나,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노동시장의 냉각기가 시작되는 조짐인 것 같다라는 보도를 내놓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 일자리 증가가 고용주들이 월 평균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했던 지난 11개월 기간 동안에 작년 이후로 이야기하면은 4월, 그러니까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느린 증가 속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추가되는 속도가 초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간 이후에는 계단 올라가듯이 아주 일괄적으로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통계상의 조작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노동부에서 발표한 수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나마 처음에는 그래도 좀 계단이 높아 보였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계단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9만 개 지금 만들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단이 좀 좁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과거에는 50만 개 이상 막 늘어났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30만 대로 줄어들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죠. 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지면서 최근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달 임금이 5.2% 증가했는데 4월 달에는 5.5% 증가했는데 5월에는 5.2%, 그러니까 0.3%포인트가 덜 증가한 것이죠. 근데 물가 증가율을 보면은 5% 수준이 아니라 8%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8%가 넘어가는데 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5% 살짝 넘기는 수준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올라가는 물가를 따라잡기가 힘들다라는 이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나마 5월달 임금이 좀 더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은 임금을 계속 인상하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지적에서부터 나왔고요. 결국에 임금을 낮추자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지금 고용시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두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습하고는 조금 좀 온도가 다른 그런 느낌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난 5월에 약 33만 명의 노동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하거나 구직하는 사람의 비중을 측정하는 노동력 참여율이 4월에는 62.2%에서 5월에는 62.3%로 0.1% 올라갔다. 그러니까 노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더 늘어났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 시장이 예전처럼 이제 빡빡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찌 보면은 노동 시장이 오히려 좀 유연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급여는 5월 달에 레저하고 접대 부분에서 가장 많이 급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5월 말에 아무래도 그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이런 그 레저 부분이라든가 접대 부분 쪽에 인력 고용이 더 늘어났던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계절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팬데믹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서 소비자 수요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와 있고요. 팬데믹 이전에는 2020년 2월까지 12개월 동안 임금 상승률 평균이 3.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문제가 사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당시에는 기껏해야 2%에서 3% 사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임금 인상률이 평균 3.2%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야, 그래야 물가 상승률도 같이 낮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임금 상승이 주춤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전방위적인 노력들에 대한 어떤 효과가 벌써부터 조금씩 좀 신호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5월 임금은 전달보다 0.3% 증가해서 4월 상승폭과 맞먹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작년 평균보다 느린 속도고 노동자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언론들하고 조금 지금 결이 다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경제가 빠른 시간에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팬데믹이 터지기 이전 수준에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는, 앞으로 한두 달만 더 이런 속도로 나간다고 하면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일자리가 다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 경제는 지금 계속 좋아져 가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워낙에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 인플레이션이 생겼던 이유는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죠. 결국엔 정책을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인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별로 바뀌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연준이 지금 고금리 정책,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 있는 결과로 가져오게 될지, 가져온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빨리 올지, 그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애틀랜타 연준의 총재가 9월 달이 되면은 더 이상 이자를 올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해설을 해드렸었냐 하면은 애틀랜타 연준 총재 혼자서 그런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OMC 회의가 벌어지게 되면 열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 일이 결정이 될 수 없다. 계속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제 해설을 제가 해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보니까 연준이 말을 바꿨더라고요.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다시 말을 바꿔서 지금 뭐 계속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는 작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기준금리 계속 올리겠다라는 것이 연준의 지금 입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중에 FOMC가 회의가 또 한번 열리게 되는데, 그때에도 0.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물이 좀 상당히,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 구매자들이 점점, 바이어들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유통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재비가 문제가 되죠. 새 집을 짓는 집들은 결코 싸게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건비도 올라갔죠. 자재비도 올라갔죠. 거기다가 건설하는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문한 물건들이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새로운 집을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어진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새 집의 값이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새 집 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중고주택, 이게 기존 주택들,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들 가격들도 그렇게 쉽게 떨어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처럼 부실 대출 논란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부실 대출 논란이 벌어질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조금 더 지켜보면 어쩌면 가격에도 영향을 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조금 더 길게 내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경제가 지금 다시 회복되는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좀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을 주는 현상일 것이다라는 해설까지 해드렸습니다.